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욕심이 많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토목의 전망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건설에 입사한 지 2년이 되어가는 1년차 신입사원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부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은 학부 과정에서부터 가져야 하는 생각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학부생이든 직장인이든 또 저연차 직원이든 고연차 직원이든 임원이든 사장이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기 일에 대해서 또렷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또렷한 신념을 품고 또 자기 일에 정직하고 또 열심히 매달린다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욕심이 많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보수랑 워라밸이랑 회사 네임밸류랑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 중에서 매우 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워라밸과 또 사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이제 그 접점에 있는 기업이 포스코건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스코건설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키워드 단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그에 부합하는 회사를 2개 내지는 3개 정도 골라서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학사 과정이 실무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 직무라서요. 오히려 CAD 프로그램이나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의 신입사원이라면 시공 직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공 직무에서는 학사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질력학이나 또 철근 콘크리트 공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학사 과정 그리고 토목기사 공부할 때 좀 열심히 배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 준비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다음에 AI 면접, 그리고 전공 면접, 인성 면접,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이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AI 면접 중에 진행하는 게임들에 대해서 예제만 조금 풀어보고 들어갔고요.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기사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창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곱씹어 보면서 면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답변이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쓸 때 썼던 경력사항이라던가 또 자소서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회사를 넣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 넣은 거를 헷갈리지 않고 자기 자소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면접이든 간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는 것에 대해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면접관 분들은 일단 당연히 알아채시고요. 또 옆에 있는 지원자들마저도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솔직한 자세로 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공모전과 같은 외부 활동을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냐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공모전은 일절 했던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고요. 또 같은 동아리를 이제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교환학생에 가 있었을 때 했던 특이한 경험, 또 같은 동아리 활동이어도 좀 남들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이런 걸로 답변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토목직렬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사실은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환경 쪽 직무를 생각을 했었어요. 환경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 토질역학이나 철근 콘크리트 공학에서 좀 큰 흥미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시공사, 특히 토목 시공사를 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계속해서 커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순전히 흥미로 인해서 이 직렬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매우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스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활동 스펙이 도움이 많이 됐느냐? 도움이 됐다면 어떤 스펙이 가장 도움이 됐을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랑 어학연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주된 제 외부 활동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개인적인 거긴 한데, 교환학생 가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에 이제 순방을 해가지고 청와대 기자단에서 통역 요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그런 좀 진귀한 경험들이 크게 좀 남들과 차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또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어필을 해가지고, 저는 해외 현장 같은 데서 또 해외 영업 사업부라든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동아리 활동이어도 남들과 다르게 외부 동아리에도 여러 군데 나갔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라는 식으로 좀 특이한 저만의 차별점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남들과 같은 경험이어도 좀 그 안에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강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에서 여직원과 남직원의 차이를 많이 느끼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시공직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돌아다니고 실측도 해야 되고 검측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워낙 회사가 젊은 분위기다 보니 소위 말하는 성차별적인 행태라던가 그런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토목 사업의 입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일단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토목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회사에서 자신들의 공학적인 기술을 좀 뽐낼 수 있는 자리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토목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토목의 전망은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직무와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직무를 정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입사를 한 후에 본사에서 배정을 해주는 직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입사원이라면 현장에서 시공이나 또 공무 업무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시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 관리, 뭐 계측 관리 등을 하는 거고, 공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현장의 예산 관리라던가 현장과 본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직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공무 직무를 원했었는데요. 공무를 원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과 본사 모두와 컨택을 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파악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해당 직무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직무에 지금 크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일하는 지원 부서와 또 현장으로 파견 나가 있는 여러 현장들 부서로 나누어지는데요. 부서 순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건설은 되게 직무 순환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원하는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업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장과 현장 그리고 부서와 부서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바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정말 자주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5시에 이제 정시 퇴근을 하고요. 정시 퇴근을 하는 만큼 자유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아주 혹독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의 최대 장점 3가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시공사라면은 연봉은 굳이 장점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제외하고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젊은 사내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꼰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내 분위기를 첫 번째 자랑으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지카드, 자기계발비, 또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 등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직무순환제도가 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에 아주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해주신 질문들 모두 답변을 드려보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